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에 있어가지고 이제 생착률이 통상적으로 좀 절개법보다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요 위쪽이 이제 피부고 요 밑쪽이 이제 피부 내 쪽이 되겠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머리카락들이죠. 여기 있는 머리카락들을 보게 되는데 이 각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피부 속을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과는 각도가 좀 많이 틀리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서 있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비절개 모발 이식에서 펀칭, 그 공요부에 있는 머리카락을 얻을 때는 안 보이는 상태에서 펀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이 머리카락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쭉 들어가면 우리가 머리카락을 채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절개 모발 이식에 있어 가지고 결과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렇게 피부 속에 있는 머리카락의 각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부 위쪽에서 머리카락의 각도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낭을 우리가 채취할 수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하게 됐는데, 이 초음파를 이용하는 시점은 모든 그 비절개 모발 이식의 그 프로세스는 다 똑같은데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머리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한 10분 동안 보게 됩니다. 10분 동안 보게 되면 우리가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상황을 알게 되겠죠. 위에 있는 상황이 사실은 이게 실제 상황과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밑에 상황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모낭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요 모낭의 각도가 어떤지를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이게 실제와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각도를 모낭에 맞춰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이 파란색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볼 수 있는 머리카락의 각도고, 빨간색은 실제로 되어 있는 그 피부 속에 있는 모낭의 각도죠. 이게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숙련되지 않거나 요거를 예측하기 힘들다면 10% 정도에서는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요 밑에 상황을 보고 요 핸디캡을 극복해 가지고 적어도 비절개 모발 이식에 있어서 그 생착률을 초음파를 사용해 가지고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에 있어 가지고 커팅률이라고 그러죠. 모낭이 잘릴 수 있는 확률이 보통 7, 8%라고 논문에 보고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초음파를 이용함으로써 약 2, 3% 정도 줄일 수 있었고, 이게 실제 환자한테 적용이 된다면 비절개 모발 이식을 받는 환자한테는 전혀 손해가 안 되고 상당한 이득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초음파를 이용할 때 환자분한테 뭐 통증이 전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전체 수술 시간에 있어서도 한 10분 정도만 추가가 되면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전혀 부담이 없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크게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뒷머리를 채취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심는 과정이 있죠. 저희가 얘기하는 그 초음파를 이용한 비절개 모발 이식은 요 채취를 하기 전에, 우리가 채취를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를 초음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이용하는 거는 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채취에서 관련이 있는 거죠. 채취를 하기 전에 모발의 각도를 피부 속에 있는 모발의 각도를 우리가 예측함으로써 우리가 커팅률이라고 그러는데,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할 때 모낭이 잘리는 커팅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채취 전에 한 10분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피부 속에 있는 각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을 할 때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있는데, 절개법이 대체로 비절개법보다는 생착률이 좋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개법은 이렇게 후두부가 있는데 머리 뒤쪽이죠. 머리 뒤에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얻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떼어내죠. 이걸 떼어내면 여기가 이제 머리 속이고 여기가 머리 밖이 되겠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죠. 보면은 밖에 머리카락이 있고 모낭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박리사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머리를 얻냐면 하나씩 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걸 떼어내죠. 하나씩 떼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면서 띈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나이프 가지고 하나씩 얻는데 별 부담이 없어가지고 적어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커팅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모낭이 거의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개법에 있어가지고 모낭이 포함될까 안 될까를 특히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가 비절개라는 게 뭐냐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건 피부 속이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죠. 모낭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모낭이 있는데 가끔은 이게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죠. 비절개는 요 속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속의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밖에 각도만 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요건 됐는데 요것도 됐는데 이렇게 했더니 요거 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었죠. 요게 이제 비절개 모발이식에 있어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의사들이 요 커팅률 모낭이 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생착률에 의심을 많이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속의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비절개 모발이식은 요 피부 속에 있는 모낭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휘어져 있는 각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착률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의사들 특히 피부과 의사라든가 모발이식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요 비절개 모발이식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비절개 모발이식과 절개 모발이식이 있을 때 의사들은 마음속으로 절개식을 훨씬 더 우수한 치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착률이라든가 결과가 비절개 모발이식보다는 절개가 훨씬 더 좋았죠. 그 이유는 커팅률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는 것은 모낭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절개법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비절개 모발이식에 있어 가지고 모낭을 채취할 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모낭이 너무나 깨지거나 잘릴 확률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가 개선이 돼 가지고 비절개 모발이식이 생착률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지만 저희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 가지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머릿속에 있는 상황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얘기하면 각도를 보고 그 각도에 따라 가지고 펀칭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낭이 잘리는 커팅률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절개식보다 비절개 모발이식이 훨씬 더 생착률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거의 비슷한 상태로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절개나 비절개 특히 수술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비절개를 생착률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였던 점들이 이제는 좀 더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